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렉서스 RZ입니다. RZ라고 하는 자동차 혹시 전에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BZ4X라고는 들어보셨잖아요. 그 BZ4X의 렉서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렉서스의 전기차. 사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처음 나온 건 아닌데요. 지난번에 나온 차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RZ. 이 차는 그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10시부터 행사가 시작인데 훈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지금 렉서스 사장님까지 일본에서 막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듯이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자동차 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렉서스는 약간 타임캡슐에 있는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렉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오리타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보수적인 안정적인 자동차 회사를 추구하는 그런 렉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할 필요 없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렉서스를 볼 때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낡은 자동차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동차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외관을 일단 살펴보죠. 외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보면 이 차는 SUV 같기도 하고 세단 같기도 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이 차를 SUV라고 표현하지 않고 CUV라고 표현하네요. 크로스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단과 SUV의 형태를 다 갖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가솔린차의 느낌과 전기차의 느낌까지 다 섞어 놓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독특하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네요. 예전에 스핀들 그릴이라고 얘기했던 그 렉서스 그릴 조금 변경돼서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릴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렉서스의 LS라든지 LC라든지 이런 차의 앞부분 그릴을 보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릴은 없지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약간 건담 같은 얼굴,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렉서스나 토요타가 건담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변신 기능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되게 독특하다. 엠블럼을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그릴이 없으니까 그릴 부분을 미끈하게 하고 그걸 파서 엠블럼을 넣고요. 이게 왜 파이냐면 여기다 카메라를 넣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약간 아래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만큼을 기울이고 그걸로 이 판을 만든 다음에 이 엠블럼은 또 정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엠블럼이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는 정면, 카메라는 약간 아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걸 그럼 파서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말 되네. 나름대로 기능적이면서 독특한 디자인 요소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CUV라는 게 뭐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어느 정도 SUV 느낌이 나는데 SUV는 아닌 거, 이 정도의 자동차, 그걸 CUV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로라든지 호나라든지 SUV의 스타일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 차는 SUV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높이를 보면 어지간한 세단보다 더 낮습니다. 앞부분은 세단보다 낮은데 형태는 약간 SUV 형태야. 그리고 높이는 높은데 프로파일은 되게 세단의 프로파일이에요. 해치백을 약간 키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뒷부분도 그래요. 보통의 SUV들은 이렇게 가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쿠페형이라고 해도 약간 깎인 정도. 근데 이 차는 아예 그런 장르를 넘어서 각도가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이거는 세단이거나 패스트백이거나 이런 정도의 각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비 맞으면은 여기 비를 어떻게 닦지? 와이퍼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정말 세단이라면 사실 여기 비가 그렇게 들이치지 않겠죠. 왜냐면 SUV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뒤쪽에서 물이 튀면서 여기에 물보라가 치거든요. 그래서 흙탕이 들러붙게 되는데, 세단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트렁크가 있어서 이 트렁크 부분에서 회오리가 치면서 여기에 물이 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이 트렁크 리드가 길어요. 그래서 세단하고 비교해도 크게 짧지 않은 정도로 꽤 긴 리드를 갖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물이 그렇게 많이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튀진 않겠지만, 이 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하고 같은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롭기 위해서 새로우려고 노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자동차예요.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트리기 위해서 디자인만큼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 테일램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굉장히 희한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자동차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또 뭐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게 실질적인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 이런 식으로 꺾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C필러인데 C필러의 역할이 지금은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덮개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요. 마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세차하고 물 닦을 때 타월 같은 게 이런 데 걸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까딱까딱 하는데 괜찮나? 이런 식으로 뭐가 자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문을 열려고 많이 하셨는데 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을 열려고 할 때 문 짝이 이만큼이 같이 올라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손가락이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단차가 아무리 그래도 손가락이 들어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랬으면 욕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예전에는 이 정도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단차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반떼 같은 차 있어요. 아반떼 앞부분의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거긴 단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아주 독특한 몇 개 차를 제외하면 단차가 그다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이런데 단차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이게 디자인상으로 뭐가 잘못 아닌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를 어떻게 닦아? 그냥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여기는 또 고무로 마감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차 같은 그런 마감을 해놨어요. 틈이 있는데 틈을 안 보이게 하려고 고무를 이렇게 펼쳐서 속이 덜 들여다 보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기로 안쪽 부품이 보이는데 렉서스가 이 정도로 보인다는 게 물론 뭐 우리나라 차들 중에 이렇게 보이는 차들이 많아요. 뭐 소나타 같은 차도 보이죠. 근데 그랜저만 해도 이런 거 안 보이게 다 막아 놓거든. 그리고 단차 자체도 훨씬 좁거든. 근데 이거는 단차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여기는 지금 단차가 붙었잖아요. 1mm 정도? 여기는 점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단차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렉서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고 굉장히 신중한 회사다 보니까 단차 같은 것도 갑자기 좁히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단차도 옛날 단차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좀 무리하는 거죠. 그 단차 왜 이렇게 좁혀? 이 정도 있어야지 말이야. 자동차라는 게.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전기차는 당연히 충전구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렉서스가 차를 가져올 때 일본 방식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데모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DC 콤보를 잘 사용하고 있네요. 아래쪽에만 이렇게 덮개가 있는 타입이에요. 덮개를 이렇게 열었을 때 닫으면 어떻게 될까? 안 닫힙니다. 요거 조금 요즘 EV9이나 이런 차들은 열었을 때 닫아도 닫히도록 구성이 돼 있는데 얘는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거 그나마 DC 콤보가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차데모 요즘 어디서 충전해? 좀 이따가 테슬라 NACS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거 수동이에요? 수동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아직 수동일 수가 있지? 당황스럽네요. 이 차가 말하자면 럭셔리 전기차거든요. 이 프리미엄 전기차인데 이거 조금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게다가 충전구를 어지간하면 뒤에다 다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주차를 뒤로 하니까 충전구도 뒤에다 꽂으면 훨씬 유리하죠. 앞에다 놔두면 뒤에서 케이블이 안 오거든요. 앞으로 차들이 쫙 서 있는데 그 틈으로 앞으로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맞나? 휠을 볼까요? 공력 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력 휠로 만들어져 있고요. 235, 60, R18, 18인치 휠을 쓰고 있어요. 되게 풀옵션인데 18인치 휠을 쓰는 자동차가 일단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유럽 자동차들 중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 21인치 가장 깡통 모델이 18인치를 쓰고 있는데 왜죠? 왜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8인치 휠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휠이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휠 안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이는데 캘리퍼도 이게 이 가격대 자동차가 맞나 싶은 캘리퍼를 쓰고 있어요. 캘리퍼가 이 상태인데 양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플로팅 타입으로 저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캘리퍼가 굉장히 아닙니다. 일단 디자인상으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어도 일단 패드 크기가 크잖아요. 패드 크기 크면 됐지. 말도 안 나와. 일단 인치수가 작으면 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터 그리고 캘리퍼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차 크기에 비해서 로터가 좀 작은 편이죠. 캘리퍼도 결국에는 이 사이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캘리퍼가 길면서 작은 캘리퍼를 쓰고 있어요. 약간 이게 맞나? 지금 1시간 40분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 대단하시다. 렉서스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지금 저희는 450E만 봤는데 450H 플러스도 있고 500H도 있고 이런 전기차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 선보이는 자리네요. 500H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도 되게 과거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또 들어요. 자동차 옆에 이렇게 CEO 서서 찍고 모델분 와서 찍고 이런 게 요즘 거의 없거든요. 특히 수입차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게 얼마만에 이런 그림인가. 저희가 사실 이 렉서스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잘 못 봤죠. 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신차 발표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였지? 라고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릴을 한번 볼까요? 야, 어떤 디자인이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굉장한 느낌이 듭니다. 어우 세상에. 우리가 사실 디자인이 좀 과하면 그건 중국차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차 디자인 어떤지 간단하게 볼까요? 요렇거나 요렇거나 요래요. 보통 중국차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넥서스는 이렇죠. 자 잠깐만, 이거 누가 더 중국차 같은 건지 살짝 좀 묘한데, 어쨌든 도요타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렉서스 가장 큰 시장이 점점 중국으로 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조금 도요타가 주춤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중국 시장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전기차고 가장자리에 두 대는 하이브리드인데, 그중에 이게 RS500H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고성능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휠도 훨씬 더 큰 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휠은 21인치 휠을 끼고 있네요. 야, 21인치 휠 정도 껴줘야 차의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이거 바디 컬러로 이렇게 통일시키니까 이것도 또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 RZ는 이거 바디 컬러도 아니고 바퀴는 저렇게 작고, 저게 진짜 제대로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저는 전면 카메라를 여기밖에 못 붙이는 줄 알았는데, 전면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였네? 저기다 붙이지 않고 왜? 지금 봤을 때 전기차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둘이 앞부분을 공유하는 게 아예 없어요. 보닛이며 팬더며 뭐 이 앞부분 전체를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합니다. 같은 RX, RZ인데 이게 공유하는 게 없다. 지금 헤드램프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아예 부품이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문짝도 다르고 창문 사이즈도 다르고, 그냥 이 차 둘은 아예 그냥 다른 차입니다. 같은 점이 하나도 없는 차. 실제로도 크기가 RZ가 RX보다 작은 자동차인데, 그래도 같은 이름을 쓰고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 큰 차로 약간 착각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것 같고요. 와, 엔진룸 진짜 독특합니다. 와, 세상에.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커버를 반에 반 커버를 씌웠어요. 반에 반 커버에 터보라고 써 있습니다. 와, 놀라워라. 아니, 여기 이만큼은 그냥 비워놓고 여기만 커버 있으면 되나? 우리가 아는 렉서스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렉서스는 엔진룸 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게 커버로 다 덮어버리는 회사였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 차 1억짜리 차거든요. 지금 1억짜리 차를 이렇게 만든다고? 저는 앞부분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뒷부분은 멋진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심플하고 저는 이건 마음에 듭니다. 꽤 멋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램프 디자인은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불이 나오는 지점을 이 표면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부분에서 불이 나오는데, 넥서스는 예전 방식 빛을 이렇게 퍼뜨리는 부분을 이 안쪽에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퓨즈를 하는 부분, 커버를 하는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 안쪽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꽁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이 가죽이 새빨개요. 이렇게까지 새빨개도 되나? 바지에 묻을 것 같은 그런 새빨감인데,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고급차에 앉았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가죽 자체의 질감이 뭐 되게 좋다 이것보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쉐이드를 양쪽으로 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착장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컬러가 너무 과감해서 이렇게까지 과감한 컬러를 쓰려면 이 차는 되게 고급차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바이저, 뭐 이런 선스크린 같은 걸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마크레빈슨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고급 오디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수납 공간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어 개폐는 눌러서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자식이잖아요. 개폐 스위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장나면 어떤 차는 뭐 스피커 그릴을 뜯어서 그 안에 떼면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 차는 고장나면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누르고 고장나면 잡아당겨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잡아당겼을 때 바로 열리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겼을 때 한 번은 그냥 시도, 두 번째만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 열선 통풍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온도 조절 이런 거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USB-C 양쪽으로 되고 송풍구가 또 제공되고 있어요. 공간을 놓고 보면 일단 머리 공간은 닿지 않고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한 94cm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세우거나 눕히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트를 보여주는데 꽤 눕혀지네요. SUV이기 때문에 시트가 그만큼 더 눕혀지는 것도 있을 텐데 시트 눕혀지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뭐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라면 공간에서 뭐 부족하다, 좁다 이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이동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이 정도면 됐죠. 자, 앞좌석에 왔는데요. 수납 공간 여기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있고요. 도어 포켓이 큼직해서 여기다 가방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됩니다. 야, 앞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는 더 독특하네요. 앞좌석의 시트는 이렇게 투톤이에요. 옆은 스웨이드, 진짜 독특한 느낌이고요. 이 스웨이드 부분이 옆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거 아주 독특합니다. 신기한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덮개로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아주 앙증맞은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어 노브를 갖고 있어요. 이걸 함부로 컬럼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수적인 걸 유지하는 게 이 렉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옮겼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동 버튼이 예전에는 시동을 이런 데서 눌렀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시동 버튼을 옮겼습니다. 그 보수적인 렉서스조차도 시동 버튼을 보이는 위치로 옮겼어요. 옮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 엔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파워라고 써 있어요. 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니까 파워를 넣는 기능이라는 거지, 엔진이 켜지든 말든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일단 파워를 넣을 거면 이걸 누르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요. 여기 보면 엄청 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밝기를 지금 최대한으로 올렸는데요. 최대한으로 올려도 역시나 조금 어둡네요.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디스플레이하고 비교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바를 갖고서 이 바에서 여러 가지 버튼들을 갖고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기 통풍 시트 있다면 버튼을 요만하게 만들 거잖아요. 이걸 뭐 이만하게 만들진 않을 거잖아. 근데 지금 이만합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이만해. 아니, 이게 너무 큰 버튼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지만 그 상당수를 이렇게 버튼으로 커버해서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15인치면 뭐해. 그중에 지금 3분의 1을 이 버튼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좌석의 느낌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자동차다, 이거 인정. 근데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 디자인이 최신 자동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전 시대의 멋있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렉서스니까 잘 가다듬어져 있는 거 맞고요. 오디오도 굉장히 섬세한 오디오를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역시 렉서스의 그 느낌 그대로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반대로 봤을 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렉서스는 어떻게 아직도 그대로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RX500H 일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RZ니까 RZ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천장이 이게 뭐죠? 천장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야, 신기하다.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야, 은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차가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한 번에 팟 하고 바뀌는 건 처음 보네요.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신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썬팅 부분에도 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유리 썬팅 같은 거, 난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한테 좀 앞유리 조금 어둡게, 필요하면 좀 밝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썬팅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잘 이용해주면 안 됩니까? 앞유리 옆유리에도. 그럼 안쪽에서 프라이버시도 확실하게 보장되잖아요. 자, 여기 실내 들어왔을 때 지금 RX하고 이 차 RZ하고 실내에 공통점이 있는가? 이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같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부품도 공유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부품이 공유 안 되는 자동차가 있나? 핸들 같이 쓰네요. 핸들 같이 쓰는 정도, 도어 스위치 같이 쓰는 정도, 뭐 이 정도 같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기어 시프터도 저쪽은 기어 노브를 쓰고 있는데 이쪽은 기어 다이얼을 쓰고 있죠. 왼쪽으로 하면 후진, 오른쪽으로 하면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눌러서 돌리도록 돼 있어서 오해 가능성이 없게 한번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60도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이게 정상이야? 에러인가? 정상인가요? 원래 안 이렇겠죠 설마? 지금 360도 서라운드 뷰거든요. 360도 서라운드 뷰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있고 이 주변을 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변을 이만큼 보여줍니다. 아니 일단 네모나게 펴줘야 되잖아요. 네모나게 펴야지 왜 동그래? 아니 이게 무슨 아래 보기 꺼볼까요? 3D 표시 뭐 다 끄고 한번 평범하게 한번 볼까? 평범하지 않은데?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카메라 뷰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가 돌면서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 이게 무슨 재미로 이러나? 하여간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계기판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계기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계기판은 뿌였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수적인 거죠. 예전부터 사용된 검증된 계기판, 검증된 계기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의 사이즈가 7인치입니다. 보통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3인치를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 OLED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런 최신 기술을 자동차에다 쓰다가 고장나면 어떡해. 계기판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옛날 사용하던 그 7인치 계기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경고 표시 있잖아요. 안전벨트 안 매고 이런 거 플러그하고 뭐 파킹하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로 보인다면 그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는 요 안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고요. 요 가장자리에 있는 건 그대로 전구로,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나도 전구가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쓴 그런 렉서스에 실드 되고 있어? 사실 일본은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도 초고령 사회죠.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에 렉서스나 예전에 일본 차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팔겠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좋은 거 달면 최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 터치패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렉서스를 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걸 움직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흑백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있을까?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없습니다. 계기판 디자인 바꾸는 거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실제로 스포츠 모드도 아니면서 스포츠 모드인 척 하느니 스포츠 모드 없애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좋지 않습니까? 송풍구가 왜요? 송풍구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하는 자동차 없죠. 송풍구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사실 모든 메이커들이 송풍구를 아래로 낮추거나 좌우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송풍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얼굴로 바람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시원할 수 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 티볼리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위쪽에 송풍구를 넣는 게 당연하게 생각됐었죠. 티볼리 이후로는 저는 이렇게 송풍구가 위쪽으로 올라온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올라와야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동시에 앞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송풍구가 아래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차가 좀 덥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차는 용감하게도 디스플레이 아래로 내리고 그 위치에 송풍구를 넣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요즘 최신 자동차들하고 같은 방향을 가느냐? 그럼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방향이 정말 후지냐?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른 방향. 뭐 핸들의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 차가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차고 굉장히 비싼 차구나 라고 느끼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급이고요. 시트의 질감이라든지 감촉이라든지 뭐 디자인의 컬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일본 안에서만 인기 있을 차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여기 우드도 리얼 우드를 사용해서 멋지게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네요.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USB-C를 이렇게 3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 차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검증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검증을 진짜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검증된 것 같네요. 자, 뒤로 갈게요. 네,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게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RX에 비해서 이 차가 작은 차인데, 근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더 작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넉넉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폭은 확실히 좁네요. 그래서 어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좁다고 느껴지지만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훨씬 넉넉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뭐 감촉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비용을 아끼면서도 저렴해 보이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뒤로 기울이는 스위치는 이쪽에 별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뒤로 기울였을 때 느낌은 아까 RX에 비해서는 훨씬 덜 기울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적어도 가족들이 패밀리 SUV로 사용할 때 뭐 충분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크기는 투싼보다 조금 더 큰데요, 실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싼하고 비슷한 정도의 자동차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뒷좌석 공간 넉넉하고 되게 편안한 공간인데 훌륭한데요. 트렁크 굉장히 예쁘게 잘 디자인됐죠.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요, 트렁크 안쪽으로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이 망은 아시겠지만 요즘 토요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덮개가 되면서 필요 없을 땐 접어서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보이기만 하면 됐지 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겨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뭐 이 정도면 넉넉하죠. 쇼핑백 거리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 센서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만약에 손이 끼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손가락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센서가 보통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차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여기까지 센서가 있어서 좀 더 안전을 신경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주행거리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주행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보여줍니다.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게 올릴 때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쇠꼬챙이를 여기서 꺼내야 돼요. 위에서 여기 보면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상온에서의 주행거리, 도심 405km, 고속도로 344km, 복합 377km를 갑니다. 400km를 채 못 가네요. 그럼 저온일 때는 어떤가? 저온은 도심 277km밖에 못 갑니다. 이건 너무한데? 고속도로 308km, 복합으로 290km. 야, 잠깐만, 이게 300km를 못 가? 아니, 300km를 못 간다는 건 조금 너무 빠지는데? 아니, 케이블 상태가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노출이 돼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게 실드일 뿐이고 실제 전원은 요 안에 있지만 그래도 실드를 좀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맞죠. 그럴 거면 이런 건 왜 있어요? 이런 거 실드 그냥 노출시키지. 저희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실드 자체가 손상받을 수 있거나 감전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뭐 용기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너 용기 있으면 한번 손 대봐, 이런 건가요? 무시무시하네. 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꼬챙이 중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네, 조금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격은요, RZ450E 수프림이 8,480만원, 딱 우리나라 8,500만원에 맞춰져 있으니까 20만원 뺀 8,480만원에 맞춰 놓은 거고요. RZ450E 럭셔리 9,250만원입니다 9,250만원짜리예요 거의 1억인데 EV9보다 비싼 거예요, 이 차가. RX500H는 얼마냐? 1억 1,56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렉서스를 잘 모릅니다. 일단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고 전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1억 1,500만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가격표는 사실 붙이는 사람 맘이고 뭐 원치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차는 450H인데 450H는 조금 가격이 저렴해서요, 1억 850만원. 연비가 가장 좋은 건 RX450H인데요, 복합 연비는 14.0km/L. RX500H F 스포츠 퍼포먼스 모델,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모델인데 2.4L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을 해서 시스템 총 출력이 371마력입니다. 근데 왜 500H야? 느낌은 500의 느낌이 날 것이다. 일본의 토요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자동차 메이커,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자동차 메이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력도 4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371마력으로 딱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거보다 더 빠른 출력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시죠? 1억 2천이지만 371마력, 그것이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더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의 새 차종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었죠.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